네, 새벽부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집권 이후 네 번째 이번 방중. 이른 시일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루어져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 그리고 예상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회담은 시작이 됐고요. 네네.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중국 방문 어떻게 네네. 좀 해석하세요? 역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두 지도자 간의 네. 상호 조율,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예.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결국 북중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제재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어쨌든 자신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삶의 그 과정들은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그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돼야 된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중 관계를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좀 네. 포석에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흔히 중국을 북한의 외교적 후원자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있어서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역시 이제 지난번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거의 한 달 전에 네. 북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한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결국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후원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 또는 중국의 입장, 역할 이것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말한 새로운 길과 이번 방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새로운 길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북한이 모색하겠다는 측면보다는 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길은 과거에 그 북한이 미국과 각을 세웠던 네.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은 다자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꺼냈는데 네. 다자적 접근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또 새로운 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미 단판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길에 그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중국은 자신의 어떤 위상을 계속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핸들링을 할 수도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로 끌어내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또 과시하는 측면도 네.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내용적인 면은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또 회담 결과가 좀 나와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표면에 좀 드러난 형식적인 얘기로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동 수단으로 열차를 택했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를 택한데도 또 전문가들이 많은 의미를 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교수님은? 이제 비행기로 그동안 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열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번 방중에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지금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네. 아주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또
그 열차로 베이징을 갈 정도로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도 하나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열차를 통해서 감으로써 중국 쪽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네.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귀빈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이끌어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그 베이징역에서의 환영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펼친 것이 사실입니다. 심양에서부터 중국의 상무위원이 그 탑승을 같이 해서 숭타오 상무위원이 탑승을 해서 네. 함께 가는 그런 모습도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예상하고 그런 열차 운행을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함께 간 방중단의 어떤 수행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의제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뭐 네네. 리설주 여사부터 네네.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또 당초 확인이 안 됐던 김여정까지 이번에 김여정 그렇습니다. 부부장까지 동행을 했는데 네네. 좀 면면들을 좀 살펴봐 주시죠.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그 세 사람 그러니까 그 김영철, 리용호, 이수용 이 세 예.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때마다 동행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방중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비핵화 문제,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조율의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임무로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방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역시 비핵화 문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은 역시 이제 그 실질적인 비서실장, 리베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당연히 저는 따라갔을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초 이제 확인이 안 됐을 때부터 확인이 안 됐지만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을 공식 수행원을 발표하는 거기에 넣지 않았던 것은 네. 김여정 부부장급의 인사들이 다수 아마 동행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만을 도드라지게 부부장급에서 공식적인 어떤 수행원으로서의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급이 비슷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이 더 갔을 겁니다. 네. 또 이설주 여사의 동행은 역시 펑리안 여사와의 어떤 퍼스트 그런 레이디. 퍼스트레이디까지의 만남.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네.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측면에서의 또 정상적인 보통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리설주 여사의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대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6월 그 북미 정상 앞둔 그 시점을 얘기하셨는데 역대 방중 일지를 통해서도 오늘 좀 의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일지를 좀 준비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북미 정상 개최 발표를 앞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역시 이제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3월 달에 1차 방중, 그다음에 2차 방중이 5월 7, 8에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비핵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주요한 논의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의 가능성들이 그동안 쭉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시 주석 스스로 아마 부담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가 나온 뒤에 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온 뒤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굉장히 그 좋은 분위기에서 또 상당히 그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 시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과가 그렇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시 주석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여러 가지 부정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그 베이징으로 초청을 해서 네. 그 부담을 덜면서 또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역할도 분명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 기반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맞아떨어져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의 만남, 북중 회담이라든지 이런 북한과 중국의 관련 일정들은 이른바 비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숨기는 관행상을 좀 최대한 감춰왔는데 이번엔 시작 전부터 좀 북한 매체도 그렇고요, 네네. 중국 언론들도 그렇고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점도 좀 파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파격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쪽으로 넘어간 뒤에 네. 그 뒤에 발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북중 언론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보통 중국 방문을 마치고 압록강 철교를 넘어서는 그 직후에 북한 언론이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압록강 철교를 넘어서 중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전반적으로 외교 관계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2019년도에는 보다 공개리에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보를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미리 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 자신의 동선을 현재형으로 알리는 그런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파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국제사회 또는 미국과 중국에 또는 남한에 보다 강렬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북중의 만남에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습니다만 미국 역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뭐 공식 회담 결과가 나와야 미국에서 어떤 백악관에서의 반응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 보도를 보면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또 중국은 비핵화의 좋은 파트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제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은 사전에 당연히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 정상 간에 그동안 아르헨티나에서 만남도 있었고요. 예. 또 북중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미국의 예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아마 네. 그 가능성을 높게 봤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국면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진전이 미국도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네. 이제 그 재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11월 3일이 선거일이고 내년도는 1년 동안 내내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밖에 시간이 없고 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성과를 거둬야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성과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급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급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면 미국도 역시 지금은 이제는 그 기다리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 정도를 양보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양보받을 것인지 이제는 구동존의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북미가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네. 하나하나 이제 성과를 거둬가면서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또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그 비핵화 리스트와 관련된 문제랄지 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북핵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네. 마침 또 공교롭게도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차관급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어요. 거리도 네네. 좀 멀지 않은 곳에서 네네. 그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신경전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많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서로 엮이기 시작하면 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매우 어려움을 또 초래케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발언은 미중 관계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 비핵화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이제 네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 도착을 했고 회담을 시작했다까지 들어왔는데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